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효동 어린이집 원장 배영희입니다. 2023학년도가 오늘 첫 수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혹시 아이들 보내놓고 궁금해서 숨어서 보거나 아이들 올 때까지 불안해서 발을 동동 굴리거나 그러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오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는데 첫날은 좀 울기도 하고 또 막 학부모들 안 떨어지려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정말 의외로 아이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자시간이 바뀌었는데도 자시간도 다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신발장도 다 바뀌었는데 아이들이 신발장도 정말 오늘 잘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실도 바뀌었는데 자기 교실도 잘 찾아갔고요. 담임선생님도 바뀌었는데 조금 어색해 하긴 했지만 금방 또 새로운 담임선생님들하고 적응을 잘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집에 돌아가면 정말 잘했다고 아이들 나름대로 많이 긴장을 했을 텐데 정말 잘했거든요. 점심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고 하루 일과를 오늘 무사하게 다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오늘 3월 2일은 대한민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중학생, 고등학교 입학생, 대학생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설레이고 긴장되고 그랬던 날일 거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는 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정말 오늘 굉장히 바쁜 그런 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부모가 바라는 선생님상, 우리 담임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도 심지어는 군대 가도 대학생이라도 다 비슷할 거예요. 부모 마음은 우리 아이에게 좀 더 사랑을 많이 베풀었으면, 또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보살폈으면, 하여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더 뭘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사 한 명이 아이 3명을 보면 되니까 하여튼 선생님들이 그 밤늦게까지 제가 근로의 수당을 주지도 못했는데 불을 켜놓고 수업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아이들을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건가, 빨리 친해질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그 학부모 OT 때도 기분이 좋았고 정말 아이들이 많이 몸도 마음도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바라는 그런 교사로 잘 하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이쯤에서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교사가 바라는 학부모상도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교사들은 정말 아이에게 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가 지금 보호자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어린이집이 같이 연계되어서 아이를 지도해야 되는데 그 부모의 그 뒷바라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6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화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카톡하고 전화하고 이게 익숙한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 전화가 2대가 아니고 1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하고 그 전화하는 시간이나 용량을 너무 또 방대하게 쓰기가 좀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어린이집의 첫 차가 이제 7시 반에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결석하니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전화를 하시되 7시 반 전에 하지 마시고 7시 반쯤에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35명 교사들이 그 교직원 단톡이 있는데 어떨 때는 6시 반에도 띵똥띵똥 울려요. 그래서 초비상이거든요. 누구 반에 어떤 아이가 못 온다면 그거를 이제 우리 단톡에 다 올려요. 그래야 그거를 기사님도 보고 또 촬영 동성자도 보고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협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7시 반쯤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약 먹여주세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 9시 전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7시 반부터 오전 9시까지. 왜냐하면 9시 이후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1대1 아이들하고 놀이를 해야 되는데 이 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 수업에 전념을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핸드폰 다 두고 그냥 아이하고 몸으로 놀아야 되거든요. 학부모들도 좀 도와주셔서 자주 카톡을 하거나 너무 중간중간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지장이 되니까 아침에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좀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득이한 것은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전화를 하실 때도 아이들이 3시 반이면 얼추 이제 1차 하원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화하시는 거는 대략 한 뭐 4시부터 선생님들이 5시 반 퇴근이에요. 한 6시까지 그 정도에 좀 전화를 통화하셔서 우리 아이가 집에 왔는데 뭐 이렇더라 왜 그러느냐 뭐 이런 뭐 어떠한 이야기도 이제 전화 통화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도 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퇴근하면 집에 가서도 엄마의 역할로 돌아가야 돼요. 저녁도 준비해야 되고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또 밥도 먹어야 되는데 간혹 보면은 막 주로 막 7시, 8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신대요. 그러면 밥 먹다가 말고 네 어머니 학부모님 하다 보니까 남편도 그대로 아이들도 그대로 근데 그게 1, 2분 만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막 10분, 20분 하면 그 밥도 다 씻고 막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 내에 전화를 좀 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카톡도 바로바로 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는 거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한 교사당 3명 아이가 있는데 요 3명 아이들한테 전념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말해서 꼭 응급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또 반대로요 어머니 그 선생님에 따라 선생님이 핸드폰을 너무 사용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머니들이 좀 막아주셔야 돼요. 수시로 뭐 보고하고 수시로 뭐 이렇게 막 사진 찍어 올리고 수시로 하는 거를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할 시간에 아이들하고 좀 더 놀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이 핸드폰에 이 족쇄가 안 되어서 그냥 맘 놓고 애들하고 좀 뒹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틱 하면 보고 틱 하고 하면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좀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 학부모님들이 개별로 아이들을 데려오고 또 데려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차 타는 것보다 엄마가 데려다주고 엄마가 맞이해로 오면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건 참 좋은데 이제 사례를 하나 들면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이 아이가 이제 언어로 잘 표현을 못하고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잘 전달을 못하니까 엄마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잡고 오늘 애가 뭐 먹었냐, 뭐 누구하고 놀았냐, 뭐 잠은 얼마 잤냐, 뭐 화장실을 몇 번 가냐, 이제 이거를 다 선생님 붙잡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아주 뭐 좋은 마음으로 뭐 그랬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매일같이 되니까 그게 10분 됐다가 20분 되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 엄마한테 인수인계하면서 그 자리에 붙들려서 다 오늘 했던 이야기를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적절한 선에서 담임도 어머니 이렇게 좀 끊어주면 되는데 담임이 또 그렇게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학부모도 뭐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아이가 3명이면 2명 아이들을 보육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 아이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한 학부모한테만 너무 그래버리면 이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나거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시 말해서 어머니들이 아빠들이 또 도와주셔야 돼요. 선생님 사진 많이 안 보내도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구구절절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는 사회 구성으로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조금 멀리 보고 기다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매일 아이들이 변화가 있나요? 적어도 뭐 일주일 또 한 달, 한 학기 이렇게 돼야 변화가 오는데 그게 너무 꼬치꼬치 이렇게 그건 좀 과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좁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탁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 교사들은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를 안 합니다. 여기 이제 효동에 입사하실 때 그런 부탁을 드려요. 이런 안전사고가 나거든요. 귀걸이를 흘릴 경우 애들이 먹거나 목걸이에 신경 쓴다고 선생님 눈을 안 보거나 뭐 이 팔찌나 반지가 아이들 이 얼굴에 상처를 낼까 이래도 우리 선생님들 다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안 합니다. 저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우리 학부모님께서 진짜 있었던 사례인데요. 아이가 뭐 혹시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목걸이에다가 메달을 달아서 엄마 전화번호하고 뭐 이름하고 이런 걸 달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게 아무리 뭐 저기 금과 은으로 한데도 약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이거 갖고 계속 땡기고 뭐 입에 넣고 뭐 땡기고 놀고 이게 장난감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게 메달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메달이 자기 입으로, 아이들은 이제 구강기이기 때문에 입으로 모든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입속에 넣어서 이렇게 넘어가거나 또 여기 구강에 뭐 혹시나 또 상처가 날까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다른 어린이집에 보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도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겨울에 이제 이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이 지퍼를 올리고 내리고 이거가 재밌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하다가 이게 어떻게 그냥 훌렁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또 이걸 배가 고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질량이 뭔가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는가 느낌으로 이거 아이들이 이거 입으로 그 물질을 파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그냥 그걸 꿀떡 삼킨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지퍼가 없으니까 학부모가 연락이 왔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목 안에 이제 위장에 지퍼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뭐 2, 3일 걸려서 대변호를 하고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안전의 위험도 있고 또 위생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뭐 이 팔찌나 목걸이,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위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서 또 잊어버리면 그게 돈도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첫 동원인데 이 먹을 것을 들고 오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제 엄마 마음에는 아이가 아침을 안 먹으니까 뭐라도 손에 덮여서 뭐 보내시잖아요. 그게 뭐 빵이든 과자든 뭐 야쿠르트는 이렇게 알긴 알겠는데 먹는 거를 좀 집에서 먹여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먹고 하면 다른 아이들도 그게 먹고 싶을 수가 있고, 또 그거 뭐 이렇게 아무리 플라스틱이 된 뭐 용기라 하더라도 그거 들고 있으면 뭐 흔들리면서 이게 쏟아지거나 또 다치거나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카로운 게 무슨 막대 사탕 같은 거는 또 목을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는 집에서 좀 먹여서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우리가 이제 9시부터 일찍 오는 아이들에게 그 오전 간식이 제공이 됩니다. 동시에 먹는 건 아니지만 오는 순차대로 아이들 오전 간식을 먹어요. 오늘도 새우랑 미역이랑 넣어서 그 죽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오면 바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는 좀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애착물 혹시나 뭐 정말로 뭐 베개라든지 뭐 장난감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좀 서서히 이제 조금 첫 신학기니까 보낼 수도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줄여서 가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는 가방에 막 자기가 좋아하는 애착 장난감을 이만큼 넣어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또 그만큼 넣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아이가 손대면은 또 막 싸움이 일어나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좀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5번째 말씀드려야 되죠. 5번째는요.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저해를 주는 것이 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또 TV, 뭐 전자매체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 돼요.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궁금하고 몸으로 움직여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춤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들이 이제 이 너무 많이 이 환경에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놓여 있다 보니까 거기 막 뭐가 푸쩍푸쩍 지나가고 막 번딱번딱 하니까 아이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뭐 전화하는 흉내도 내고 될 것인데 문제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너무 많이 아이에게 그 태블릿 PC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겠어요. 식당에 가면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그것만 딱 해주시잖아요. 그래 엄마들이 맛있게 밥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애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도 엄마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니까 그것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만히 안 하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차에 타면 바로 태블릿을 탁 펴주잖아요. 차 안에서 얘가 막 움직이니까 그게 싫으신 거예요. 태블릿만 보면 가만히 있으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아이들이 나부되고 막 이런 거는 참 좋지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다 그래도 엄마와 아이가 눈을 맞추고 손을 마주치고 간지럼을 태우고 껴안고 뽀뽀하고 스킨십하고 이것이 우리 아이 사랑 다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단절시켜요. 처음에는 뭐 5분, 10분이었는데 이 점점 시간이 길어져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아이들이 뭐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태블릿을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24개월 미만인 아이들은 정말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보여주면 그거 없이는 안 되는 아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좀 줄여갑시다. 그 흙을 만지고 미끄럼을 타고 이렇게 놀아야 되지. 요거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단 몸도 안 크잖아요. 성장을 뭐 할 수가 없죠. 정서적으로 어떻게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보고 물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일체 그런 거 안 합니다. 정말 심리 안정실에서 얘가 정말 감정 기복이 심할 때 잠깐 음악과 함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은 간혹 보여줄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그냥 몸으로 노래로 춤으로 그림으로 바깥놀이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엄마들도 우리에게만 부탁하지 마시고 집에 가도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좀 놀아주시면 행복한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잠자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올 때 잠이 덜 깬 채로 오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도 하룻밤 안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 찌뿌둥하잖아요. 만사가 싫잖아요. 아이들은 어릴수록도 많이 자야 되고 잠의 패턴은 다 다릅니다만은 거의 뭐 10시간, 12시간은 자줘야 돼요. 그러니 충분하게 수면을 하면 그동안 이 뇌가 이 쉼의 시간을 갖고 또 재충전이 되어서
그 다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데 잠이 부족해버리면 모두가 짜증스럽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자요, 앉아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밤에 한 8시나 되면 좀 잠재울 분위기를 해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엄마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엄마가 좀 누워서 일단 좀 재워주세요.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 되잖아요. 혼자 자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자요. 불도 좀 끄고 커튼도 좀 치고 해서 편안하게 어떻게 저기 아기 새나 어린 동물들도 혼자 그걸 자나요? 엄마가 이렇게 품어줘야 따뜻하게 해야 자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 자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서 이렇게 좀 재워주고 잠이 들었다 싶으면 일어나서 빨래하시고 또 드라마 보시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좀 충분하게 잠을 재워달라. 좀 일찍 재우고 아침에도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좀 일어나게 하면 하루가 좋은데 그 고리를 못 끊고 밤에 12시에 잤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이가 여기 와서 계속 힘들어해요. 그 다음날도 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입장 바꾸는 연습. 교사는 학부모가 돼보고 학부모는 교사가 돼보고 엄마는 아이가 돼보고 아이는 엄마가 돼보고 이런 생각들을 잠깐 해보면 모든 것이 답이 될 것 같아요. 아이는 어떤 엄마를 원할까? 아이는 오늘 어떻게 지내고 싶을까? 아이는 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엄마들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은 놀아주는 거죠. 아이들 깍꿍놀이 좋아하잖아요. 숨었다 나타나는 거, 없다, 빠꿍, 숨바꼭질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그거는 어떤 교재 교구보다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스킨십, 곰 3마리,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머리, 어깨, 무릎발 이런 것들 다 이게 인지발달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엄마하고 짝짝꿍 도리도리 아침바람 찬바람 이런 놀이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스킨십이 되고 그 박자도 있고 음률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언어 발달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런 놀이. 그 다음에 이제 날씨 조금 따뜻해지면 모래놀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마음대로 놀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놀게 하죠. 엄마는 그 옆에서 책을 읽어도 좋고 도시락 싸가도 좋고 하여튼 그런 거. 그게 유년기 때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선물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요. 매일매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자녀고 엄마들이 가장 내 새끼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이가 오면은 어린이집에 마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활짝 웃어주는 거예요. 우와 잘했다 최고 최고 이렇게 눈을 맞춰야 돼. 일단 눈을 맞추고 아이들 키 높이를 좀 맞춰야 돼요. 어른은 키가 크고 아이는 작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 키 높이를 맞춰서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제스처 해주고 토닥여주고 잘했다. 네가 못났든 네가 잘났든 네가 느리든 네가 빠르든가 간에 나는 너의 편이야. 영원히 나는 너의 편이야.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다시 말해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것을 가슴속에서 뿜뿜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우리 교사들도 노력할게요. 엄마들도 아이랑 제발 좀 싸우지 마시고 힘겨루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엄마 힘들잖아. 애도 힘들고 왜 다 자꾸 사이가 틀어지고 엄마 싫어 미워 이렇게 돼버리면 섭섭한 건 엄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느슨하게 따라가 주죠. 어차피 아이는 아이가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대신해서 먹어줄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대신해서 아파줄 수가 있습니까? 뭘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몫이거든요.
응원한다, 기다려준다, 잘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늘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께 이 튤립 우리 학부모님들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OT 때 말씀드렸듯이 뭐가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어머니들 뭐 부족하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면 이 세상 다 내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왜 쓸데없이 옛날 거, 뭐 안 좋은 거, 다가오지 않을 미래, 나에게 나쁜 거, 내가 실수한 거, 그런 것만 계속 생각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은 새봄이고 3월 2일이고 꽃이 피고 이렇게 보드라운 바람과 새소리, 정말 선물 같은 오늘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되어주셔서, 아이가 없으면 학부모도 못 되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참 고맙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 꽃 선물, 슈! 감사합니다.